비트코인과 국제금융의 미래. 돈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돈이라는 단어를 듣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 손에 쥐는 지폐, 카드 한 장의 결제. 우리는 매일 돈을 사용하면서도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믿음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치 있는 무엇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처음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엔 생소하고 위험하고 마치 장난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글로벌 기업들까지 그 존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된 시대, 비트코인은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 금융 시스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일까요? 아니면 국가 없는 돈, 기술 기반 신뢰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국제금융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나 투자 자산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메시지이며 철학이고 동시에 운동입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뢰는 더 이상 중앙 권력이 아닌 기술과 수학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정부, 은행을 믿고 돈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신뢰의 구조 자체를 뒤흔듭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중앙 없이도 작동하는 경제 질서. 이것은 문명사적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지갑의 키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자산은 진정 당신의 것인가요? 비트코인은 금융 주권에 대해 새롭게 정의합니다. 국경이나 제도의 제한 없이, 은행 없이도 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것이 이 기술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국제금융의 오늘,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는 지각 변동. 오랫동안 국제금융의 중심에는 미국 달러가 있었습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는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고, 다른 나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무역을 하고 외환을 비축했죠. 달러가 곧 신뢰다. 이 말은 더 이상 절대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고, 브라질과 인도는 공동 결제 체계를 논의 중입니다. 사우디는 석유 결제에서 위안화와 유로화를 수용하고 있고, 일부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가능성까지 타진합니다. 탈달러화라는 단어가 이제 학자들만이 아닌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격렬하지 않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달러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세계의 움직임. 그 한복판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국가 없는 자산, 기술 기반의 신뢰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아직 진짜 돈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여전히 어렵게 느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가졌던 고민일 겁니다. 첫째,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어제 5만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오늘 4만 5천 달러가 된다면 누가 그걸 안심하고 결제 수단으로 쓰고 싶을까요? 둘째, 속도와 수수료의 문제입니다. 탈중앙화 구조의 장점은 신뢰지만 그만큼 거래 처리 속도는 느리고 수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거리감도 존재합니다. 지갑, 키, 시드 구문, 블록체인. 이 단어들이 주는 낯설미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돈이 되고 싶은 걸까?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말합니다. 매일 쓰는 돈이 아니라 가치를 저장하는 디지털 금처럼요. 비트코인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투자자?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은행 계좌조차 만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통제로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치적 불안 속에서 자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네수엘라.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사람들은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려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화 구매를 막자 비트코인은 숨겨진 통화가 됩니다. 나이지리아. 강력한 금융 통제 아래서 사람들은 P2P 방식으로 자유롭게 거래합니다.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생존의 도구입니다. 국경을 넘는 자유, 검열받지 않는 통화,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대응. 비트코인의 부상은 중앙은행에도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해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시범 적용하고 있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이며, 미국도 디지털 달러 연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화폐의 디지털화가 아닙니다. 디지털 금융 패권 전쟁의 서막입니다. CBDC와 비트코인. 표면적으로는 닮았지만 철학과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요소. CBDC, 비트코인, 발행주체, 중앙은행, 없음, 신뢰 기반, 국가와 법, 수학과 코드, 추적 가능성, 거의 완벽, 제한적, 통제 가능성, 정부 정책에 따라 가능, 통제 불가. CBDC는 디지털 고속도로, 비트코인은 누구나 개척할 수 있는 디지털 들판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24년 1월 미국 SEC가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상품의 출현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도권 자금 유입, 블랙록,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하며 시장이 커졌고, 거래량 급증, 하루 수십억 달러의 거래, 자산 1,300억 달러 돌파, 가격 급등. 2025년 5월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돌파, 시장 안정화, 변동성은 줄고 인프라는 성숙해졌습니다. ETF는 투자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비트코인을 제도 속으로 끌어들인 첫 관문이었으니까요. AI와 블록체인이 만난다면? AI는 똑똑하지만 그 근거를 설명하진 못합니다. 블록체인은 정직하지만 혼자선 해석하지 못하죠. 이 두 기술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블록체인 위에 투명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뢰 가능한 의사결정 가능. 탈중앙화된 AI 생태계 출현. 누구나 기여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오픈 AI 네트워크. 창작물 유통의 투명성. AI가 만든 콘텐츠가 NFT로 등록되고 수익 분배 자동화. AI가 속도를 만든다면 블록체인은 그 속도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술입니다. 함께할 때 새로운 문명이 탄생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 탈중앙화 사회 도래.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로 채택되고 시민은 앱 하나로 급여, 세금, 보험을 관리합니다. 은행 없이, 국경 없이 기술이 신뢰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혼합형 금융 생태계. 비트코인은 디지털금, CBDC는 실생활 결제용. 중앙의 안정성과 기술의 자유가 공존하는 균형의 시대입니다. 통제 강화 시나리오. 국가는 기술을 받아들이되 감시와 제한을 강화합니다. CBDC는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비트코인은 규제 속에서 점점 밀려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진보지만 그 방향은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은 질문들. 나는 지금 사용하는 돈에 정말 신뢰를 느끼고 있나요? 내 자산은 국가 시스템이 멈춰도 안전할까요? 디지털 통화가 보편화되면 국가는 내 소비와 행동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을까요? 편리함과 자유 사이 나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나요? 만약 돈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나는 그 세계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울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신뢰는 꼭 국가여야 할까요? 돈은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나는 내 자산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소유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철학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